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축의 각 계급의 양끝 값을 세로축의 도수를 표시하고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각 계급의 도수를 세로라는 직사각형을 그려놓은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급의 크기를 해서 우리가 가로에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도수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썼죠. 이 계급의 크기를 썼을 때 계급의 양끝 값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죠. 가로축의 각 계급의 양끝 값을 차례로 써놓는다. 세로축의 도수를 써놓는다.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세로로 하여 직사각형을 차례로 그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급의 개수, 직사각형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급의 크기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고 도수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수 분포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몸무게가 30 이상 40 미만인 인원이 2명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30에서 40 이렇게 쓰고 여기 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한 칸, 두 칸까지 이렇게 우리가 간 걸로 표현해 준다. 그리고 11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또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13명에서 여기까지 갔고요. 4명에서 여기까지 간 거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 걸 히스토그램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바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계급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양끝 값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는 140에서 135를 뺀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5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계급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우리가 6개다. 전체 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 몇 명? 여기 인원을 쓸게 여기다가 3명, 그 다음에 6명, 그 다음에 10명, 12명, 그 다음에 5명, 4명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타 더하면 얼마죠? 3, 6, 10 더하면 19, 12에다 5 더하면 17, 거기다 4 더하면 21이니까 전체 인원은 40명 이렇게 되겠죠. 키가 150cm 이상은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150cm죠? 여기 이상이니까 이거를 더해서 우리가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럼 전체 40분의 얼마입니까? 21이고 곱하기 얼마? 100을 해서 우리가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 약분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요. 그냥 할까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2고 여기 5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2분의 얼마죠? 지금 105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2로 약분을 하니 52.5%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키가 9번째로 큰 학생이 속하는 계급을 구하시오. 얼마입니까? 155 이상에서 그 다음에 160 미만 여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큰 거니까 여기서부터 봐야 되죠. 165부터 봐야 되니까 4, 5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을 구하시오. 계급값이라는 것은 계급의 이거 양값의 합의 절반이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60 더하기 165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5 쓰고요. 2 쓰고 3 이렇게 써서 162.5가 되겠다. 맞습니까?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도수 분포표를 만드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반대로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키 여기다가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도수 이렇게 썼죠. 몸무게 도수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키와 도수를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135 이상부터 어디 140 미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총 얼마? 40으로 해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정도만 할 거고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예제 볼까요? 오른쪽은 어느 반 학생 40명이 수학 시간에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20분 이상 40분 미만의 학생이 전체의 40%일 때 집중하는 시간이
40분 이상 50분 미만인 학생을 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져 있네요. 맞습니까? 그럼 먼저 인원을 써보죠. 여기 8명, 그 다음에 여기 14명, 여기까지 10명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20분 이상 40분 미만이 전체의 40%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30에서 40인 인원을 모르죠? 여기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뭐라고 둘 수 있습니까? 10 더하기 x 대 이렇게 비례식으로 써도 된다 했습니다. 전체 인원 40명은 얘가 몇 프로라고요? 그거에 대한 40% 대 전체는 몇 명이죠? 100%.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을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거 약분하고요. 얘 약분하면 2대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40에다 2를 곱하니 80이고 5에다가 10 더하기 x를 우리가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약분하니 16이 되고 그래서 x 인원이 6명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전체 인원이 4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40에서 이거 다 더한 인원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40에서 8 더하기 14는 20이고 10을 더하면 32, 6을 더하면 38 이렇게 우리가 되니 40분 이상 50분 미만은 몇 명이다? 2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 50kg에서 60kg인 인원이 제일 많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죠.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로 일정하므로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의 길이인 각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그쵸? 여기는 항상 10으로 우리가 일정한 거니까 이 세로의 길이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도수에 정비례하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요거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가 지금 10이죠. 얘 같은 경우 그 계급의 도수 몇 명입니까? 2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도 계급의 크기에다가 그 계급의 도수를 곱해서 그거의 합. 그래서 따라서 계급의 크기는 도수의 총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여기 계급의 크기가 10이잖아요. 10에다가 이제 어떻게 했다? 전체 인원을 우리가 곱했다. 전체 인원 한번 볼까요? 여기 2명, 11명, 그 다음에 몇 명? 13명, 그 다음에 4명. 이거 다 더하니 몇 명이다? 30명이므로 전체는 300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됐으면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오른쪽은 GN에반 학생들의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맞습니까? 도수가 가장 작은, 인원이 가장 작은, 그쵸? 도수라는 게 인원이잖아요. 인원이 가장 작은 계급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얘죠? 그래서 얘 몇 명입니까? 여기 인원이 1명이고 계급의 크기는 10이기 때문에 10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직사각형 넓이 합을 구하시오. 먼저 인원을 쓰죠. 2명, 5명, 8명, 그 다음에 4명, 그 다음에 1명 이렇게 쓸 수 있으니 가로의 길이는 10이고 그 다음에 세로는 우리가 이것들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이 도수의 인원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20. 따라서 얼마가 된다? 2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나타내 줄 수도 있고 반대로도 표현해 줄 알아야 되겠다. 그와 관련된 문제들도 쭉 풀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 수 있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특징까지 알아봐서 해결해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